지민아 봐. 저 168페이지 공유결합 보자. 공유결합은 뭐냐?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이 전자를 공유하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지. 근데 금속에 비해서 비금속은 별로 없어. 어? 봐봐. 뭐냐, 저기 14족인 탄소, 15족인 질소, 16족인 산소, 황, 17족인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리고 예외적으로 수소가 있지. 이 정도밖에 없어. 이 정도만 하면 비금속이 다 끝나는 거야. 비금속이 이 정도만 하면 돼. 응? 그러면 이때 자 봐봐.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갖다가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이야. 응? 그러면 공유결합 형성은 비금속 원자들이 뭘 만족하기 위해서?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각각 전자쌍을 내놓고 각자가 전자를 내어놔서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들이 공유하여 결합하는 거야. 그럼 보자. 대표적인 게 공유결합에서 대표적인 게 물이야, 물. H2O야. 어? 그러면 H2O 같은 경우는 봐봐. 자, 중심 원자가 누구야? 산소단 말이야. 산소는 원자번호 8번이야. 그러다 보니까 양성자 8개고 전자 8개인데 2개가 부족해. 옥텟 규칙 만족하려면 6개니까 원자가 전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선생님 이렇게 그러면 2개가 부족하니까 수소 2개하고 결합하면 되나요? 수소가 하나씩 내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공유전자쌍, 공유라는 전자쌍이야. 공유전자쌍이 있고 여기에 비공유전자쌍이 있어. 공유를 안 하는 전자쌍. 비공유전자쌍이 있는데 잡아라. 그러면 자, 공유전자쌍하고 비공유전자쌍이 있는데 자, 공유전자쌍 같은 경우는 두 원자에게 전자쌍이 뭐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도 가운데 있어. 근데 비공유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속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밀어내버려. 공유전자쌍. 즉 뭐냐면 비공유전자쌍이건 공유전자쌍이건 전자쌍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끼리 뭐가 작용해? 마이너스니까 반발력이 작용해. 근데 이 반발력이 누가 제일 크다? 비공유가 제일 크다. 그 다음이 비공유. 그 다음 공유야. 지금 여기는 비공유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공유를 밀어내버려. 그래갖고 이런 구조가 안 돼. 그래갖고 어떤 구조가 되냐면 실제로는 자, 이렇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봐봐. 여기에 있는 비공유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을 밀어내버려요. 밀어내버려요. 그러면서 무슨 형 구조가 된다? 구분형 구조가 되는 거야. 그렇고 이걸 구조식으로 쓰면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가지고 이렇게 성립하는데 여기서 보면 자 얘들은 봐봐 공유결합에서 그 비공유가 힘이 더 세. 그러다 보니까 얘들 갖다 공유를 밀어가지고 일자형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틀렸어. 응?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 이 결합이 전자쌍이 한 쌍 있고 또 한 쌍이 있으니까 이중결합이에요? 아니야. 단일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한꺼번에 이중결합은 한꺼번에 공유를 전자쌍을 두 쌍을 공유해야 돼. 그리고 아니면 세 쌍을 공유하면 삼중결합이고. 근데 얘는 단일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이해됐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옆에 보면 공유결합이 아니라 배위결합도 있다. 배위결합은 뭐냐? 배위 공유결합이 있는데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지들끼리 각자가 전자를 내놔야 돼. 근데 얘는 뭐야? 무임승차야. 한 놈은 전자쌍을 내놓는데 한 놈은 전자쌍을 아예 안 내놔. 하고 등이 올라탄다 해갖고 배위결합인 거야. 집 봐라. 자, 첫 번째 뭐였냐? 배위결합에 뭐가 있냐? 자, 이거 있어. 금방 말한 이게 있지. 저기 산소 H2O 있지.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남는 비공유가 두 쌍이 있어. 그러면 이 새끼 수소 새끼는 아무것도 없어. 원래 전자 하나 있었는데 전자 하나 내놓고 양형이 됐지. 그럼 얘는 공유할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가 얘한테 줘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이제 이거야 되는 거지.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하잖아. 얘는 전자 안 내놓잖아. 이걸 배위결합이라고 해. 자, H2O가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봐봐. 또 있어 하나. 자, NH3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하고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 비공유가 있어 한 쌍이. 근데 또 이번에는 수소가 와. 이 새끼가. 거리 새끼가 와.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얘한테만 줘.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니? 하고 이렇게 되잖아. 이처럼 암모니아하고 수소하고 하고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 이게 배위결합이야. 자, 봐봐. 공유결합이라는 거는 얘들아 전자를 각각이 공유를 해야 돼. 하나씩 내놓던지 공유해가지고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건데 비금속이다. 근데 비금속은 금속에 비해서 훨씬 적다. 자, 14족에 탄소 있고 15족에 질소 있고 16족에 산소하고 황이 있고 17족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어. 근데 그리고 수소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보자. 이것들이 이처럼 전자를 공유해가지고 옥텟 규칙 만족해. 얘 둘, 얘는 8개 만족해. 근데 이것들이 배치할 때, 공유결합할 때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단 말이야. 근데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비공유가 더 반발력이 크다. 비공유가. 야,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이건 비공유 전자쌍이건 전부 다 반발력이 있어. 근데 비공유가 제일 반발력 세고, 그 다음 비공유 공유, 그 다음 공유 공유가 제일 약해.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유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있어. 어느 쪽으로 치우치건. 근데 비공유는 한 원자에만 속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 공간이 커. 그러다 보니까 밀어버려. 그래갖고 얘가 H2O도 이렇게 직선형이 안 되고 이렇게 고분형이 돼. 근데 얘들은 자, 공유전자쌍 두 쌍 있으니까 이중결합이다? 아니야. 단일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그리고 이처럼 공유결합 중에는 공유결합은 무조건 얘가 하나 내놓고 전자 얘가 하나 내놔갖고 서로 간에 같이 공유해야 돼. 근데 베이 공유결합이 있다. 베이 공유결합은 뭐냐? 자,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 뭐냐면 수소는 원래 원자번호 1번이잖아. 전자 하나 갖고 있지.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전자가 아예 없어. 그래갖고 일방적으로 얘가 얘한테 주는 거.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지. 그리고 등위에 올라탄다. 그래갖고 무임승차라 그래.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 게 베이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 중에서. 원래는 공유결합은 전자를 갖다 같이 내놓고 공유해야 돼. 근데 일방적으로 줘버리잖아. 이걸 베이 공유결합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물하고 수소하고 해가지고 하이드로늄 이온 될 때, 암모니아하고 수소하고 해갖고 암모늄 이온이 될 때, 거기다가 이거 써놔. 이것도 베이 공유결합이다. 여기에는 뭐만 나왔냐? 너 어디 보고 있어? 여기는 이것만 나왔어. 위에가 1번만 나왔어. 야, 뒤에도 해줬잖아. 안 해줬냐? 안 해줬어? 알았어. 빨리 가.
자, 봐라.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의 종류 보자. 공유결합의 종류는 단일결합이 있고, 이중결합이 있고, 삼중결합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봐봐. 단일결합이 있어. 단일결합은 전자쌍 한 쌍을 공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첫 번째 뭐 있어? H2 있잖아. 그러면 수소는 원자번호 하나니까 하나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하나씩 공유하는 거야. 하나씩 공유해.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결합선으로 쓰면 공유전자쌍 한 쌍을 갖다가 결합선 하나로 쓴다. 그래갖고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 또 뭐 있어? 금방 말한 H2O 있지. 물이 있지, 물. 물은 뭐야? 이렇게 산소가 8개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야. 2개 부족하니까 수소 2개하고 결합해. 그러면서 봐봐. 얘는 공유전자쌍 한 쌍이고 얘는 두 쌍인데 얘들은 한꺼번에 두 쌍을 공유해야지 이중결합이다. 얘들은 뭐야?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야, 얘들아. 단일결합이 2개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또 세 번째 뭐가 있냐? 암모니아 있다, 암모니아. NH3야. 그러면 야,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야. 그러면 3개가 부족해, 얘들아. 그러면 수소 3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서 삼중결합이 아니라 뭐야?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야. 단일결합이 3개 있는 거야, 얘는. 봐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단일결합 3개 있는 거야. 그 다음 뭐 또 있어? CH4도 있다. 메테인도 있다. 메테인은 탄소가 원자번호 6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야. 근데 4개가 부족하니까 얘는 수소 몇 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4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수소 4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4개하고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전자쌍이 4중결합 아니야. 4중결합도 없어. 얘는 단일결합이 4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됐니? 아, CH4지. 이게 단일결합이고, 그 다음 다중결합 중에서 이중결합 있다. 이중결합 보자. 이중결합은 뭐가 있냐? 대표적인 게 O2야, O2. 첫 번째 O2야. 산소는 봐라. 야, 몇 개야? 원자번호 8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kop질에 6개인데 원자가 전자 6개인데 2개 부족하니까 지그들끼리 2개씩 공유해. 봐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봐봐. 한꺼번에 2쌍씩 공유했네? 이거는 이중결합입니다. 이중결합. 한꺼번에 공유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중결합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가 있어. CO2는 봐라. 자, 탄소가 중심 원자야. 탄소 원자번호 6번이야.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4개 있어. 근데 4개 부족하니까 여기에 있는 산소들하고 2개씩 공유하는 거야. 그러면 2개씩 공유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유하니까 봐봐. 여기도 이중결합, 여기도 이중결합. 그럼 사중결합 아니다.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이중결합이 두 개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 다음 보자. 그리고 이제 대망의 삼중결합이 있다. 삼중결합. 삼중결합이 있는데 자 봐라 얘들아. 이거 알고 시작해야 된다. 야, 공유결합할 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공유 안 하는 전자쌍. 질소가 무조건 한 원자당 몇 쌍 있다? 한 쌍 있어. 일반적으로. 산소는 몇 쌍 있어? 두 쌍 있어. 그리고 플로린하고 염소는 몇 쌍 있다? 일반적으로 세 쌍 있다. 비공유 전자쌍이. 왜? 얘는 플로린하고 염소는 원자과 전자가 7개인데 하나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나머지 6개는 공유결합에 안 참여해. 그러니까 몇 쌍이 남냐? 3쌍이 남지 전자가. 그리고 야,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인데 2개만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4개가 남아. 그러다 보니까 2쌍이 있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그리고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데 3개를 공유결합에 참여하고 한 쌍이 남아.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은 한 원자랑 얘들은 한 쌍, 두 쌍, 세 쌍이 되는 거다. 이거 알고 있으면 편하다. 봐봐, 여기서도 봐봐. 산소는 무조건 몇 쌍이 남아? 비공유 전자쌍. 2쌍이 남지. 여기도 몇 쌍이 남아? 2쌍이 남잖아. 얘들아. 잘 봐라. 야, 2쌍이지. 여기도 산소는 2쌍이 남지. 한 원자다. 근데 질소를 봐라. 질소는 몇 쌍이 남아? 한 쌍이 남지. 비공유. 한 쌍이지. 그리고 봐. 이런 것도 있어. HF 있지. HF. HF는 뭐냐면 수소하고 누구하고 결합하는 거야? 플로린하고 결합하는 거야.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야. 그러면 이 중에 하나만 참여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단일 결합되고, 자, 비공유 몇 쌍 남냐? 3쌍 남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이렇게 돼요. 단일 결합이죠. 얘도. 이렇게 된다. 이거 알아보면 편하다. 자, 공유 결합할 때 질소는 비공유 몇 쌍? 한 쌍. 그 다음 산소는 몇 쌍? 2쌍 남아. 그리고 플로린하고 염소는 3쌍이 된다. 셀 때. 그러면 얘는 공유하고 비공유하고 얼마냐? 몇 분의 몇이냐? 4분의 4지. 1이야. 얘는 공유하고 공유가 2고 얘는 비공유가 4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에 나타날 수 있어. 라고 문제 풀으라고 할 수 있다. 알아도. 그리고 삼중결합은 첫 번째 뭐가 있냐? 질소가 있다.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잖아.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5개야. 그러면 얘는 지그들끼리 3개씩 3개 부족하니까 3개씩 공유해. 3개씩 공유해. 몇 개 부족해? 지그들끼리 3개 부족하니까 3개씩 공유해버려. 그럼 한꺼번에 몇 쌍을 공유하냐? 3쌍 공유하자. 그러면서 삼중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봐. 비공유 몇 쌍이냐? 원자당 하나니까 전체가 공유분의 비공유는 3분의 2가 된다. 얘는. 이해됐어? 그리고 또 뭐 있냐? HCn이라고 사이하나 수소가 있다. 사이하나 수소가 있어. 사이하나 수소는 봐라. 자, 어떻게 되냐? 여기 나왔어. 거기 나왔어. 책에 169페이지에 나왔어. 수소는 봐. 원자과 전자 하나지. 그리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 4개고 질소는 5개란 말이야. 그러면
수소하고 중심 원자가 탄소인데 탄소는 6개, 4개 부족하니까 수소하고는 한 쌍공유에 그리고 질소하고는 몇 쌍공유에 세 쌍공유에 세 쌍공유에 그럼 봐라 여기 한 쌍 여기 세 쌍 있고 그리고 여기에 한 쌍이 비공유 하나 쌍이 남아있어야지 그럼 봐라 얘들은 탄소하고 수소는 단열결합 탄소하고 질소는 몇 중결합? 3중결합 되면서 다중결합이 있는 거야. 우리가 다중결합이라는 건 2중결합이나 3중결합 말하는 거다. 어? 이렇게 시험 나온다. 그럼 얘는 얼마야? 공유분의 비공유가 4분의 1이다. 어? 이해됐어? 이렇게 공유결합이 성립하고 그 다음 이제 봐자. 야,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봐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봐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온다.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봐봐. 이온결합의 형성하고 에너지 변화 봤지? 그거 똑같은 거야. 공유결합도 얘들아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해.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인력, 반발력 모두 작용한다. 그리고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제일 에너지가 낮을 때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럼 보자. 자, 에너지는 봐. 이럴 때 보자. 이거는 뭐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 다음 이거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어딨지? 야, 이거는 이따 결합의 극성 빼고 풀어. 결합의 극성 빼고 풀어. 가지고 자, 4번 한번 풀어봐. 4번 한번 풀어봐.
풀었어? 잡아라. 풀어줄게. 좀 이따가. 그리고 우선 봐봐. 야, 저기 여기 옆에 나왔잖아. 169페이지에 봐봐. 자, 분자 내 인력과 반발력이 있다. 자, 분자를 이룰 때 봐봐. 두 원자핵 사이에 원자와 원자가 공유결합해서 분자를 이룰 때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핵 사이에 원자와 원자핵과 공유된 전자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고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와 전자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이게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고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야. 이거 두 개를 합하지.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이게 결합 에너지야. 이때 봐라. 금방 제일 처음에 자, 졸라리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둘이가 만약에 수소하고 수소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이때는 안 미쳐. 아예 봐봐. A 지역에는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간에 영향을 안 미친다. 근데 얘들이 이제 B 좀 가까워져. B 가까워져. 그러면 누가 더 우세하다? 누가 더 커? 인력이 우세하다. 그리고 자, 딱 C는 어디야? 애들이 만났어. 딱 만났어. 가지고 자, 반발력과 인력이 균형을 이뤄. 갖고 이때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이때 공유결합이 형성돼. 봐라. 뭐라고 나왔냐? B는 두 원자 사이가 접근할수록 인력이 작용하여 안정적이고 C에서 뭐가 형성된다?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된다. 그래가지고 공유결합이 형성되는데 이때 에너지가 얼마니? 마이너스 436 자, 킬로줄이야. 퍼몰. 원래는 이거 1몰당 436 킬로줄이 필요하거든. 이때 이게 결합 에너지가 되고 이때 봐봐 얘들아. 이 R0가 뭐가 되냐? 야, 뭐가 돼? R0가 핵간거리가 돼. 핵간거리가. 이 R0가 핵간거리야. 이걸 2분의 1 하면 2분의 1 하면 이게 수소의 반지름이 됩니다. 수소의 원자의 반지름이 됩니다. 얘들 같은 것끼리니까 핵간거리가 된단 말이야. 핵하고 핵 사이 거리야. 그러면 얘를 절반으로 하면 핵간거리 절반으로 하면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나온다. 74피코미터니까 이게 74피코미터니까 이걸 2로 나누면 37피코미터가 수소의 원자 반지름이 된다. 그리고 436kJ이 결합 에너지야. 얘가 에너지가 제일 낮으니까 이때가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D는 뭐야? 너무 가까이 가니까 뭐만 작용해 얘들아? 너무 가까이 가니까 뭐만 작용해? 반발력만 작용한다. 그러면서 반발력이 작용하니까 에너지가 커지면서 불안정해진다. 너무 가까워지면 반발력이 작용하여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자, 74피코미터 결합 길이는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핵 사이 거리다 라고 이걸 2로 나누면 그 원자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말했다. 결합 에너지는 결합에 필요한 에너지도 되지만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된다 했어. 즉 무슨 말이냐? 이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수소 분자에다가 436kJ를 줘. 그러면 얘가 뭘로 된다? 수소 원자는 아니야. 이 결합을 끊고.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결합 에너지를 봐라.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어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결합이 강하고 안정적이다. 이 결합을 끊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건 결합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가 강할수록 안정하다. 근데 조심해라. 이 결합 에너지라는 건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말하는 거야. 야, 결합 에너지가 높으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요. 맞아, 틀려? 틀려. 왜?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이잖아. 이 결합 에너지는 뭐라 했어?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하는 힘이라 했지. 이 결합 에너지를 주면 분자가 원자로 나뉘어. 그러면 이 결합 에너지가 크다는 거는 원자하고 원자 사이 결합이 강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는 밑줄 그어라. 원자하고 원자 사이의 결합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결합 써놔 얘들아. 결합 에너지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은 틀리다. 결합 에너지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력이야.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이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보다 분자 간의 인력이야.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리고 옆에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의 관계 봐봐. 자, 결합 길이가 작을수록 가까울수록 원자와 원자 사이가 가까울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 일반적으로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이 강하여 결합 에너지가 크다. 넘겨.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이 있다.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로서 대부분 독립된 분자로 존재한다. 근데 이 공유결합 물질에 두 개가 있다 얘들아. 조심해. 뭐가 있냐면 공유결합 물질에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어? 자, 공유결합 결과가 만들어진 물질에 분자 결정이 있고 원자 결정이 있다. 자, 분자 결정은 뭐야? 분자 상태로 결합해갖고 결정 고체를 이루는 거야. 뭐 있어? 물, 얼음 있지? 얼음도 분자 결정이야. 분자 상태로 고체를 이루는 거. 그 다음 드라이아이스 있지? 이산화탄소 얼어들더라. 그 다음 뭐가 있냐면 또 아이오딘이 있어. 얘도 이거야. 그리고 나프탈렌이 있어. 근데 이 새끼 세 개는 승화성 물질이에요. 얘들 액체 거치지 않고 막바로 뭐로 된다? 기체로 날아가 버려. 그러면 얘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졸라리 약한 거야. 졸라리 약한 거야. 봐봐. 자, 보자. 자, 분자 결정, 분자성 고체는 분자들이 분자 사이에 작용한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이룬 결정으로서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이 있다. 빗줄 그어 그래갖고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은 대표적인 승화성 물질이야. 그러면 보자. 분자 내 결정 모양은 얼음 같은 경우는 분자 내 원자는 공유결합하고 있으며 있으므로 원자 사이의 인력은 강하다. 야, 원자 사이의 인력하고 상관되는 건 뭐야? 결합 에너지야. 근데 분자 사이의 인력하고 관련된 건 녹는 점 끓는 점이야. 그래가지고 원자 사이의 결합은 졸라리 강해. 근데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하다. 근데 우리가 녹는 점 끓는 점 누구하고 상관된다고? 분자 사이의 인력하고 상관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도 봐봐.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도 분자 사이의 인력은 매우 약해. 봐. 승화성을 나타내지. 그러면 얘들은
끓는 점 녹는 점이 굉장히 낮다는 거지. 이해됐어? 어? 야, 얘들은 분자 사이의 인력은 약해서 끓는 점 녹는 점은 어떻다? 낮은 거야. 이해됐니? 근데 이제 봐봐. 근데 공유결정, 원자결정이 있다. 공유결정이라고 해, 이걸. 공유결정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얘들은 뭐예요? 분자 간의 결합이 아니고 얘들은 뭐예요? 원자 간의 결합이에요. 어? 봐봐. 공유결정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거야. 그러면 야, 원자 간의 결합은 세다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공유결정을 졸라리 쓴 거야. 졸라리 써. 이 네 개의 결정이 있지. 봐.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 그 다음 분자결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제일 끓는 점 녹는 점이 제일 높아. 그 다음이 이온결정, 그 다음이 금속결정, 분자결정이 제일 낮다. 얘들은 분자 간에, 원자 간에 무슨 결합하고 있다? 공유결합. 그러면 원자 간의 결합이 훨씬 분자 간의 결합보다 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 얘들. 이해됐니? 자, 가지고 뭐가 있냐? 자, 이런 게 있어요. 얘들아. 뭐가 있냐면, 자, 탄소 동소체라고 있어. 같은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졌는데 구조가 달라가고 성질이 달라지는 물질을 동소체라고 그래. 탄소 동소체에 뭐 있냐? 다이아몬드 있다. 이것들은,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원자가 전자가 4개 있지. 원자가 전자 4개가 다 결합하고 있어. 다 결합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무슨 구조냐면 그물 구조야. 갖고 줄레리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으니까 경도나 강도가 높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네 머리가 다이아몬드 머리다 그러면 여기야. 네 머리 단단하게만 단단하고 등기 없다. 그리고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다 반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얘는 전류를 눌러줄 전자가 없어. 전류는 안 눌러. 근데 흑연은 많아. 자, 원자과 전자 중에서 4개만, 아니 3개만, 4개 중에 3개만 반응에 참여해. 그러니까 하나가 남아. 그리고 벌집 모양의 구조야. 하고 봐봐. 이렇게 된다. 벌집 모양의 구조야. 그리고 같은 층이 있고 다른 층이 있어. 같은 층끼리 결합은 졸라리 세요. 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요. 그래가지고 층상 구조야.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다른 층끼리 결합도 세다면 연필 쓰면 연필이 써지는 게 아니라 공책이 찢어져야 돼. 근데 이 층이 부셔지면서 연필이 써지는 거야. 층상 구조야. 근데 얘는 원자과 전자 중에서 4개 중에 3개만 결합하고 있으니까 전자 한 개가 남아. 갖고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 흑연에서 한 층을 떼어내지. 그게 그래핀이야. 그리고 이 그래핀을 원통형으로 둘둘 말지. 탄소 나노튜브가 되는 거야. 그럼 보자. 자, 공유결정, 원자결정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그물처럼 연결된 결정으로서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으로 자 봐봐. 공유결정의 모양은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4개와 정사면체로 모양으로 결합한 3차원 그물 구조다. 매우 단단하다. 근데 탄소 원자가 흑연은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평면에서 정육각형 모양으로 결합한 층성 구조다. 층과 층 사이 결합이 약해서 부스러지기 쉽다. 그리고 석영은 SiO4로
규소한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4개가 정사면체 모양으로 결합한 3차원적인 그물 구조다. 단단하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원자 간의 결합이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이 매우 높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 야, 옆에 봐라.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야, 공유결합 물질은 앞으로 나온다.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 안 흐른다.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 안 흐른다. 근데 고체 중에 유일하게 흑연만, 공유결합 중에서 흑연만 전류 흐른다. 옆에 나왔다.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왜 전기전도성이 있을까? 흑연은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예외로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다. 이는 흑연에서 탄소 원자 1개는 다른 탄소 원자 3개와 결합하고 있다. 4개의 원자가 전자 중 3개만 결합하고 참여하고 나머지 1개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를 통할 수 있다. 그리고 봐, 옆에 봐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봐봐. 첫 번째, 결정의 부스러짐.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이 매우 약하여 쉽게 부스러지지만, 야, 공유결정은 원자 사이가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단단하다. 그러니까, 야, 녹는 점, 끓는 점도 누가 높다? 원자 결정이 높지. 왜? 원자 결정은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분자 결정은 끓는 점, 녹는 점도 낮고 잘 부셔져. 근데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은 끓는 점, 녹는 점도 높고 단단하다. 그 다음 물에 대한 용해성은 대부분 물의 안도가, 그러니까 이온화가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액체 상태에서도 전류를 안 흐르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만 염화수소하고 암모니아는 기체 상태일 때 물에 녹아. 그래갖고 염산하고 암모니아수가 돼. 얘는 액체 상태일 때 유일하게 전류 흐르는 거야. 이게 전류 흐르는 놈이 공유결합에서는 고체 상태에서는 흑연, 액체 상태에서는 염화수소하고 염산하고 암모니아수다. 암모니아다.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다. 단 흑연의 예외다. 왜? 전자가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에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약해서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낮다. 그래갖고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기체로 존재한다. 자,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은 이온결합이나 공유결합에 비해서 약하다. 그리고 공유결정은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녹는 점이 매우 높다.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녹는 점은 3500도 이상이다. 자, 봐라. 옆에 나왔다. 자,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와 녹는 점, 끓는 점 봐봐.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계가 없다, 이다. 선생님이 뭐라 했어? 결합 에너지는 뭐라 했어? 공유 결합 시 이것들이 원자 사이의 결합이야. 결합 에너지는 뭐야? 원자 사이에 얼마나 단단히 결합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뭐라 했어?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 있지. 분자 사이의 결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그럼 틀려. 왜? 결합 에너지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고 녹는 점, 끓는 점보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야. 결합이야. 이해됐어? 그거 조심해라. 이해됐지? 그래서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 끓는 점과 관계가 없다. 결합 에너지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인 반면 분자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조심해. 쉬어 얘들아. 야, 현우야. 결합 에너지는 뭐라고? 원자 사이의 결합을 나타낸다. 결합의 세기.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은 분자 사이의 결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 이해됐지? 추워? 괜찮아? 안 꺼도 돼? 자, 보자. 이제 172페이지 봐봐. 금속결합 봐봐, 얘들아. 이제 마지막 결합인
금속 결합이 있다. 금속 결합은 봐라. 자,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자, 아니 비금속 음이온 전자가 그러면 이때 금속 양이온이 원래는 원자였다. 근데 옥텟 규칙 만들어가려고 전자를 내놔. 그러면 전자를 내놓으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얘도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고 뭘 만족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때 봐봐. 철이 원래 중성이었는데 전자 2개 내놓고 이가 양이온이 돼. 그러면 이 금속 양이온이 전자의 바다 위에 떠 있다. 이렇게 결합하고 있어요. 결합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망치로 얘를 때리지 결합이 끊어지는 게 아니야. 결합이 유지돼, 밀림망정 결합이 유지돼. 그러면서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이걸 갖다가 펴짐성이라고 해요. 연성, 늘어나. 이걸 뽑힘성이라고 해요. 이 전성 가지고 뭘 만드냐? 알루미늄 호일 만들어. 이 연성 가지고 뭘 만드냐? 뽑힘성 가지고 철사를 만들어. 자, 이 철 같은 거는 망치로 때려도 안 부셔져. 뭐하다? 이 결합이 밀릴망정 결합은 유지되고 결합은 안 끊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 전자가 있지. 전자가 전기도 통하게 하고 열도 전달해. 그래서 전기전도성, 열전도성이 좋다. 그리고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해. 라고 광택이 난다. 즉 모든 금속결합의 금속의 특징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그 전자를 잃고 얘가 산화되지. 이성질이 다 없어져. 전자 때문에 나타나니까. 이해됐어? 그럼 보자. 금속결합은 봐라. 자,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다.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서 한 원자에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금속결합 물질은 금속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고체 상태의 금속결합 물질은 금속결정이라고 한다. 금속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리고 금속결정의 모형은 전자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바다에 비유해서 전자의 바다 위에 금속 양이온이 떠 있는 구조라고 한다. 그러면서 양이온은 금속이 나도 승민아 좀 이따 여기 비닐을 갖고 오게. 금속 원자는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된다.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가 내놓은 전자는 양이온 사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리고 자, 금속 결합 물질의 성질을 봐봐. 금속은 여러 가지 특성은 누구에 의해서 나타난다? 자유전자에 의해서. 첫 번째, 광택은 대부분 은백색 광택을 나타낸다. 단, 금은 노란색, 그 다음 구리는 붉은색. 금속 표면에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고체와 액체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이다. 자, 지금까지 배운 거 봐봐. 이온결합은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없어.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 있어. 근데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 다 없다. 근데 금속결합은 뭐야? 고체, 액체 다 있다.
그래가지고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크다. 자유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류가 안 흐를 때는 자유전자가 랜덤하게 움직여. 근데 전류를 흘러주면 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그리고 금속 양이온은 이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열전도성이 크다.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열에너지를 얻게 되고 큰 열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게 열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열전도성이 좋다. 그리고 연성, 뽑힘성하고 전성, 표짐성이 크다. 외부의 힘에 의해 금속이 변형되어도 자유전자가 이동하면서 금속 결합이 유지된다. 즉 봐라. 외부의 힘이 작용해도 이 결합은 밀릴망정 끊어지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표짐성이라든지 뽑힘성이 있다. 옆에 봐라. 연성이라는 거 보자. 자, 금속을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늘릴 수 있는 성질로 뽑힘성 또는 늘림성이라 한다. 이용된 애로 구리전선이 있고, 전성이란 건 금속을 얇게 판처럼 펼 수 있는 성질로서 표짐성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용된 애로 금박이라든지 알루미늄 호일이 있다. 그리고 5번 봐. 녹는 점 끓는 점 봐라. 녹는 점 끓는 점은 이 매우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뭘로 존재한다?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응? 그리고 수온은 예외다. 왜?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자. 옆에 금속 양이온의 전하와 녹는 점의 관계. 나트륨과 같이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인 경우 양이온의 수만큼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근데 마그네슘은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 자유전자 수가 양이온의 2배다. 따라서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가 봐봐. 이거잖아.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하고 전자 하나인데 마그네슘은 봐라. 전자가 2개 있잖아. 그러면 이 둘 사이에는 2개가 작용하고 얘는 한 번만 작용하지. 그러니까 누가 더 정전기력이 있어? 얘가 더 세지. 그러니까 얘가 더 끓는 점이 높겠지. 녹는 점이. 이해됐어? 이 말이야. 그 다음 173페이지 보자. 이제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보자. 자, 화학결합은 3개가 있어.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이 있어. 근데 자, 화학결합의 3개는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세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이다. 그리고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의 관계.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는 점이 높다. 그러면 보자. 실온에서 고체 상태인 물질은 일반적으로 공유결정의 녹는 점이 제일 높고, 그 다음 금속결정의 녹는 점이 가장 낮다. 즉 녹는 점은 공유결정, 이온결정, 금속결정 순이다. 근데 뭐 또 있어? 야, 고등어 하나 더 쓰고 마지막에다 분자결정을 쓰면 돼. 옆에 봐라. 결정의 종류와 녹는 점 봐봐. 공유결정이 매우 높아. 그 다음이 이온결정이야. 그 다음 금속결정이야. 그 다음 분자결정이 제일 낮다. 자, 옆에 표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4440도 공유결정이고, 산화칼슘, 산화알루미늄이 2613도, 2054도 이온결정이야. 그리고 칼슘, 알루미늄이 금속결정인데 842도, 660도야. 즉 공유결정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이 이온결정, 그 다음이 금속결정, 그 다음이 분자결정이야. 그래서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물질의 녹는 점이 높으며 제시된 결정의 녹는 점을 통해 공유결합의 세기가 가장 강하고 금속결합의 세기가 가장 약함을 알 수 있다. 그럼 보자. 자, 두 번째,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 봐봐.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녹는 점 등은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여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 수 있다.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봐봐. 자, 화학결합의 종류는 어떻게 한다 얘들아? 고체 액체일 때 전기전도성으로 봅니다. 봐봐. 여만 들으면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 없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 있지. 이온결합이야. 산화칼슘도 고체의 전기전도성 없고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 있으니까 이온결합이야. 설탕은 고체, 액체에 없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이야. 다이아몬드도 고체일 때 없고 액체일 때 없지. 공유결합이야. 그 다음 알루미늄 고체에 있고 고체도 있고 전기도성 액체도 있지. 금속결합이야. 근데 이 중에 설탕하고 다이아몬드는 좀 해야 된다. 다이아몬드는 공유결정이고 설탕은 분자결정이야. 그럼 보자. 전기전도성을 이용한 물질의 분류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 나트륨하고 산화칼슘이다. 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은 없지만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하고 다이아몬드다.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속결합 물질은 알루미늄이다. 고체,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현애야, 뭘로 판별한다고? 우리 공유결합 물질인지 공유결합인지 이온결합인지 금속결합인지는 전기전도성으로 파악하면 돼. 이온결합은 고체일 때는 없고 액체나 수용 상태에 전기전도성이 있지. 그 다음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에 다 없어. 금속결합은 고체, 액체에 다 있지. 이렇게 구분한다. 그 다음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점 비교 봐봐.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점 비교 봐봐. 산화칼슘이 염화 나트륨보다 높다. 왜? 산화칼슘 봐라 얘들아. 산화칼슘하고 누구냐? 염화 나트륨이지. 이거야. 그럼 선생님 뭐라 했어? 자, 얘 뭐 3주기, 4주기, 2주기냐? 얘 3주기, 3주기야. 그러면 이거에 상관되는 거 전기력. 이온결합은 전기력이잖아. 금속양이온하고 비금속 음이하고 정전기적 인력에서 결합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뭐에 비례해? 전하냐? 가수에 비례해. 거리 껍질수의 제곱에 반비례해. 즉 전하량이 크든지 껍질수가 작든지.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얘가 더 큰 영향을 미쳐. 왜? 얘는 이가양이온, 이가오미온이잖아. 얘는 일가양이온, 일가오미온이지. 얘는 2 곱하기 2지. 얘는 1 곱하기 2야. 누가 더 세? 당연히 얘가 더 세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정전기 전력이 세니까 끓는 점, 녹는 점이 높겠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혜나 이해됐어? 승민이도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산화칼슘이 염화 나트륨보다 더 크다. 녹는점이 크다. 봐봐. 이온의 전하량이 산화칼슘이 염화 나트륨보다 크기 때문이야. 공유결합 물질의 녹는점 비교. 다이아몬드하고 설탕 중에서 다이아몬드가 월등히 높지. 왜? 다이아몬드는 공유결정이고 설탕은 분자결정이니까. 야, 다이아몬드는 원자 사이의 결합이야. 설탕은 뭐야? 분자 사이의 결합이야. 그러니까 누가 더 세? 원자 간의 인력이 더 세다겠지.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세다. 전체 물질의 비교 봐봐. 다이아몬드가 공유결정이니까 제일 세고, 그 다음 산화칼슘, 염화 나트륨 이온결정이 세고, 그 다음 알루미늄이 금속결정이 세고, 분자결정이 제일 낮다. 이해됐니? 결론은 일반적으로 공유결합이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보다 강하므로 공유결정이나 이온결정이나 금속결정보다는 공유결정이 이온결정이나 금속결정보다는 녹는점이 높다. 그리고 분자 간의 인력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분자결정은 공유결정에 비해서 녹는점이 매우 낮다. 즉 공유결정 중에서 원자결정은 원자 사이 결합이야. 그리고 분자결정은 분자 사이 결합이야. 그럼 누가 더 세다겠어? 원자 사이 결합이 세? 분자 사이 결합이 세? 원자 사이 결합이 훨씬 세다. 이해됐니? 야, 분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지.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만 변해. 근데 원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지. 다른 물질이 돼. 훨씬 높아. 훨씬 높아. 이해되니? 옆에 봐라.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녹는 점. 모든 공유 결정의 녹는 점이 가장 높고 금속 결정이 녹는 점이 가장 낮은 건 아니야. 금속 결정 중에 구리나 철은 녹는 점이 1000도가 넘어. 그래서 공유 결정인 규소나 이온 결정인 염화나 나트륨보다는 높은 경우가 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그 다음 보자. 얘들아, 아까 처음에 그거 봐봐. 4번. 이제 풀 수 있다. 자, 봐봐. 4번에 CO2, OF2, N2F2가 있다. 그럼 해볼까? 자, CO2는 이거야. 오우씨. CO2는 이거야. CO2는 이거야. 결합선이 공유전자쌍이야. 그리고 비공유전자쌍 선생님이 표현했다. 그리고 그 다음 OF2. OF2는 이거야. 구분형이다. 그러면 얘는 몇 쌍 있다 했어? 야, 산소는 비공유전자쌍 원자 하나당 두 개 있다 했어. 질소 하나, 한 쌍. 플로린이나 염소는 세 쌍이라 했다. 그럼 얘 세 쌍 있어야 되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야, 그 다음 뭐야? N2F2지. 그러면 얘는 뭐야? 그러면 이렇게 되나? 아니지. 왜 뭐야? 얘가 N2F2가 뭐냐? 쟤들끼리 N2F2니까 얘들끼리는 두 쌍이고 하면 되지. 삼중결합인가? 얘들은? 잠깐만. 맞지? 그러네.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 얘가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 선생님 뭐라 했어요? 얘는 질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비공유가 무조건 원자 하나다? 하나 있어야 된다 했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지. 얘들아 이렇게 되지. 이해됐니? 그럼 봐라. 뭐 찾으라 있어? 공유전자쌍수가 가가 나보다 크대.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가가 가보다 크대. 공유전자쌍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가 누구냐? 그러면 공유전자쌍 수가 가가 나보다 크니까 자, 가가 나보다 크다 있어. 공유전자쌍 수가. 그러네. 그러면 자, 여기서 야, 공유전자쌍은 가가 나보다 크고 비공유가 가가 나보다 크다 있지. 얘가 몇 쌍이냐? 자, 봐봐. 그러네. 자, 공유가 가가 누구여야 되냐? 얘네 3번. N2F2. N2F2. 자, 공유도, 그리고 공유는 누가 더 크니? 얘가 함께, 나가 OF2게 해야 돼. 왜? 비공유는 얘하고 같아. 그러면 비공유가 누가 더 커야 돼? CO2가 이제 얘하고 비공유 같으니까 얘가 얘보다 크다고 말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에서 커야 돼?
공유에서 이제 뭐에서 커야 돼? 공유에서 커야 돼. 공유는 얘가 4쌍이고 얘는 2쌍이잖아. 그리고 비공유는 얘가 얘보다 많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 그러면 봐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따라서 가가 누구니? N2야, P2야. 틀렸어. 그리고 다에는 무극성 공유기랍이 존재한다. 다가 누구냐? CO2지. 무극성 공유기랍은 같은 것끼리라고 하는 거지. 같은 것끼리라고 하는 거야. 근데 CO2는 다른 원자끼리라고 했지.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기랍이 아니야. 어? 극성 공유기랍인데 무극성 분자인 거야. 쌍자 모멘트 합이 0이니까. 대칭행이잖아. 야, 극성 공유가 무극성 공유 다 까먹었냐? 자, 무극성 공유랍은 뭐야? 서로 같은 것끼리라고 하는 것들이지. H2, O2, N2. 전기 무성도 차가 0인 것들. 근데 극성 공유랍은 뭐야? 서로 다른 것끼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기 무성도 차가 0이 아니지. 근데 무극성 공유랍에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가 있는 거야. 근데 얘는 CO2는 극성 공유랍에 의해서 무극성 분자야. 대칭행이니까. 그러니까 니는 틀렸지. 그리고 야, 공유분의 비공유가 나가 다의 4배다. 공유분의 비공유가 얘는 공유가 2개고 비공유가 8개야. 4야. 그러네? 다는 뭐야? CO2는 봐. 공유분의 비공유가 똑같아. 4배 되네? 나가 다의 4배네? 맞네? 그래서 디귿만 맞네, 디귿만. 이해됐니? 야, 선생님 봐라. 이거 나온다 했잖아, 시험 나온다, 이거. 어? 봐봐. 나는 5에 붙으잖아. 그러면 공유가 2개고 비공유가 8개야. 2분의 8이니까 4야. 근데 CO2는 공유가 몇 개야? 4개고 비공유도 4개야. 그러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나가 다의 4배네, 4배. 이해되니? 이렇게 이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닌데. 자, 1번 풀어봐. 1번 얘들아. 1번 풀어봐. 1번 풀어봐. 그럼 봐라. 일본에서 그림은 물질 가와 나의 모형을 나타내는 거다. 가와 나는 리튬하고 탄소 다이아몬드 중에 하나다. 가가 그물 구조인 다이아몬드지. 나가 금속 결합인 리튬이겠지. 그러면 고체의 전기 전도성은 누가 더 크다? 나는 금속 결합이니까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있지. 근데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성 없지. 그래서 나가 가보다 크다 맞고, 기억은 자유전자다 맞고, 자, 나에서 니은 한 개가 들어있는 니은 한 개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수소의 전자수하고 헬륨 원자의 전자수와 원래 리튬 3개지. 전자수 3개지. 근데 양염이 되면 전자 하나 잃어버리고 2개지. 그러면 헬륨하고 똑같지. 그래서 맞는 거지. 그래서 기억니은 지금 맞는 거지. 다 맞는 거다. 이해됐니? 그 다음 넘겨.
넘겨서 자 6번만 봐봐. 6번 봐봐. 6번 풀어봐. 디귿은 안 풀어도 돼. 아니다. 디귿 풀어도 돼. 뭐 풀어도 되는데 야 얘들아 A는 봐봐. 원래 전자가 몇 개였어? 12개였는데 2개 잃고 10개가 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그러면 A는 마그네슘이고 Mg 플러스고 B는 봐라. 원래 6개였는데 8개였는데 전자 2개 얻어가지고 10개가 됐지. 그럼 누구야? 산소야. O2 마이너스야. 어? 그리고 C는 뭐야? 원래는 9개 있었는데 9번인데 전자 하나 얻어갖고 아니 이제 전자 7개 있었는데 전자 이게 뭐냐? 원래 이렇게 9개 있었는데 전자 하나 얻어가지고 10개가 됐지. 그래갖고 F2야 F2. 전자 하나씩 공유하는 거야. 그래갖고 단일계라고 해서 F2다 하면 돼. 그리고 A, B는 이온결합이지. C2는 뭐야? 공유결합이지. 근데 A만 하면 금속결합이야. 어? 자 봐라. 그러면 기억은 봐봐. 액체 상태인 전기전성 A는 마그네슘 금속결합이지. 그러면 야 공유결합보다 당연히 금속결합은 고체 액체일 때 전기전성 다 있지. 공유결합은 고체 액체일 때 전기전성 없지. 그러니까 기억 맞다. 그리고 야 산소는 야 선생님 뭐라 했어? 야 산소는 원자 하나가 뭐라 했어? 비공유전자쌍 2쌍이라 했지. O2가 되지. 그럼 몇 쌍이야? 원자가 2개가 결합하지. 그러니까 4쌍이지. 근데 F2는 야 플로리는 원자 하나다 비공유 3쌍이라 했지. 그러면 2개니까 6쌍이 되는 거야. 그래서 4쌍 대 6쌍이니까 2대 3이 돼야 돼. 그러니까 틀렸지. 니은 틀렸다. 봐봐. 야 산소는 몇 쌍이야? 비공유가 4쌍이지. F2는 몇 쌍이야? 6쌍이잖아. 그럼 4쌍하고 6쌍이니까 몇 대 몇이야? 2대 3이 돼야 된다. 그리고 BC2에서 BC2는 OF2다. OF2지? OF2지? 이거란 말이야. 근데 B가 누구냐? 산소지. 산소가 전기
누가 전기음성 누가 썼어요? 플로린이 제일 세요. 플로린 4.0, 산소가 3.5야. 그러니까 누가 전자가 이쪽으로 땡겨지지. 그럼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얘가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띄지. 이해됐어?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친다. 근데 누가 제일 커? 압도적으로 플로린이 4.0으로 제일 커. 그 다음 두 번째 큰 놈이 산소인데 얘는 산소 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B는 그렇지 맞네. 플로린이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F 되고 산소가 전자를 빼앗기니까 부분적으로 플러스 되네. 따라서 답은 몇 번이냐? 기억 디귿이냐? 6번에 기억 디귿 맞나? 맞아. 기억 디귿이 맞다. 그리고 7번 봐봐. 7번 얘들아 7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면 자 다음 가다에 대한 자료다. 가는 흑연, 구리, 염화구리를 가나는 가와 나는 전기전도성이 있다. 누구겠냐? 공유결합 중에서 유일하게 전기전도성이 있는 놈이 흑연이라 했어. 그리고 금속은 무조건 전기전도성이 있지. 그러면 가나가 흑연 아니면 구리야. 표짐성은 가가 가보다 크다. 그럼 가가 누구겠냐? 표짐성 있는 건 누구야? 금속결합밖에 없지. 그러면 가가 구리고 나가 뭐다? 흑연이고 다가 뭐야? 염화구리겠지. 이해되니? 표짐성은 누구만 있다? 금속만 있어. 금속만. 그러니까 가가 금속이 되는 거지. 나가 누구다? 흑연이 되고 그 다음 염화구리가 이제 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뭐야? 구리, 흑연, 이렇게 3번이네. 이해됐지? 7번에 3번. 맞아요. 됐어. 오늘 여기까지 해. 그리고 나머지 이제 관련되는 문제는 결합의 극성 빼고는 풀어봐. 현애 오늘 배운 거 모르는 거 있어 없어? 많이 했어? 안 되면 이거 다시 봐. 올려놓을 테니까 선생님이 또. 야, 승민아.